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예인들이 잘 알고 있으면 자신과 주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예인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예인의 마음 건강과 스트레스. 둘째, 심리 스트레스 다루기. 셋째, 페르조나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례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출연했던 프로그램 모니터링하고 있어. 바쁠 텐데 참 부지런하다. 이거? 방송 괜찮던데. 나도 재밌게 봤어. 글쎄, 나는 별로 화면에 보이지도 않았어.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괜찮아. 뚱뚱해 보이는데. 너 지금도 잘 안 먹잖아. 그럼 뭐하니? 뚱뚱해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야. 또 봐? 다시 보려고. 편집을 왜 저렇게 했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하지 않아? 사람들은 나에게 훨씬 더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걸. 사소한 말실수, 표정이나 외모 변화 하나까지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난 정말 잘해야 해.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리고 나보다 훨씬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재능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고. 그런 생각하면 잠도 잘 안 와. 너도 참 힘들구나. 그래도 그러다 지쳐버릴까 걱정이다. 내가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냐, 바보같이. 그래도 인기가 있고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걱정이라도 하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 데뷔도 같이 했는데 제대로 된 드라마 하나 찍은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연기자야. 큰일이네.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지?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는데. 희망이 없다, 정말. 이제 더 못할 것 같아. 포기해야겠지. 악플 보지 말라니까. 그거 검색해서 뭐하니? 그리고 자꾸 그렇게 악플 남기면 고소하자.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이 글을 믿을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해도 이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고소한다고 해도 내 이미지는 이미 엉망이 된 이유인걸. 그래. 많이 속상하지? 그래도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 사람들은 자기가 한순간 던진 말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폭력이라는 것을 알긴 할까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견뎌야 하는 일로만 생각하기엔 가혹하지. 너 요즘 핸드폰으로 연락 오는 팬들은 없어? 갑자기 대화방에 초대될 때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숙소문을 계속 두드려서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네. 나도 힘든 것들 다 알면서도 해결책이 없으니 답답하다. 무대에서 나는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배우는 여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대 위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 몰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대 밖에서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는 것일까? 가끔은 무대가 아닌 일상 속에서도 진짜 나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 진짜 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내 모습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의 모습, 그리고 혼자 남겨져 있을 때의 내가 있다. 어떤 것이 진짜 나인지는 잘 모르겠다. 인간은 누구나 가면이 필요하지 않나?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가끔 이 가면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나조차도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혼란스럽고 힘이 들지만 툭 터놓고 말할 곳이 없는 것 같다. 애니메이션 영상은 기사 인터뷰, 방송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연예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노력하였지만 아마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악플이나 사생팬 등으로 인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 보이기도 하지요. 아마 조금은 슬픈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의 심리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까요? 또 그런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총 600명의 연기자, 코미디언, 성우, 가수 등 연예인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혹은 예전엔 즐거웠던 일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최근 1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 연예인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내 19세 이상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이 2017년 기준 11.2%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연예인 집단의 우울감 경험률은 일반 인구의 약 3배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혹은 최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비율은 55.1%로 절반이 넘었으며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본 경험도 13.1%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주변 연예인들의 자해 혹은 자살 시도를 직접 목격한 비율도 19.3%에 이르렀으며 그들 중 절반 가까이 되는 수가 목격 이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울, 화,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거나 당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힘겨운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관련된 악몽을 꾸고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기 어려운 경험들이 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연예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는 동료 연예인들의 심리 고통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리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 스트레스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자극입니다. 누구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신체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행동적 반응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한 개인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더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에 따라 나에게 닥친 사건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문제가 나와 내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바가 모두 다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비관적인 사고방식, 부정적 해석, 내 탓, 지나친 완벽주의들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나도 모르게 문득 순간적으로 떠올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초조, 긴장, 우울, 불안, 분노 등 불쾌한 기분이 들 때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글로 적어보십시오. 나에게서 반복되는 자주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혹시 결론을 지나치게 비약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은 없습니까? 부정적 사고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옵니다. 생각의 변화로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줄 때는 억지로 낙관적인 생각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생각을 가설로 선택하여 자신의 기분과 주변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심리 스트레스 다루기,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관리.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힘든 생각이나 감정을 곱씹으며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걱정에 집착하면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러우며 마음은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마음 챙김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극과 감정에 반응하여 행동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초점을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두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평가적으로 판단하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경험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각하여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챙김의 특징입니다. 감정에 휩싸여 있기보다 한 발자국 물러나서 나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변화하는, 알아차려야 하는 대상으로서 감정을 인지하여 고통을 줄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심호흡입니다. 신체 감각으로서 호흡은 이런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대상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호흡이라는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단순한 행동이 마치 기차에 타서 창밖의 풍경을 보듯 나의 감정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명상을 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명상을 시작해봅니다.
심호흡을 하며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공기가 입, 기도, 폐를 통해 드나드는 흐름을 감각을 통해 느끼도록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명상을 하는 중 잡념이 떠오르고 생각이 변화하여도 그것이 무엇이든 억지로 생각을 되돌리지 않고 가만히 관찰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떠돌아다니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생각을 명료하게 하며 집착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열어 치유하고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몸의 각 부분에 차례대로 집중하며 감각을 느껴봅시다. 시작점을 정해 천천히 순서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 다시 이완시킵니다. 발가락,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목, 손등, 손가락, 목, 얼굴, 정수리까지 천천히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몸의 감각을 느끼도록 합니다. 정수리까지 이완이 끝나면 심호흡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감각에 집중하며 걸어봅시다. 굳이 명상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산책을 하거나 걸어서 이동해야 할 때 천천히 걸으며 발의 움직임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느낌에 집중하며 걷습니다. 다리의 감각, 근육의 긴장, 발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의 불안과 다시 지면에 발이 닿을 때의 안도감을 느끼며 천천히 걷습니다. 걸음과 함께 자신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발, 다리의 움직임과 숨에 들어오고 나감을 인식하며 걷기에 몰입해 봅시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도 무대에 오르기 전 대기실이나 무대 뒤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명상과 이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여유를 갖고 짧은 명상, 복식 호흡, 근육 이완 등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페르소나입니다. 라틴어로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고 심리학에서는 외면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자기 모습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사회에서 적절한 관계들을 맺기 위해 우리에게 사회적인 가면이 필요하기에 부정적으로만 볼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대중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인기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훗날 작품의 선택, 경제적인 여유 등과 무관하지 않다 보니 누구나 이 페르소나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페르소나와 진정한 나, 자아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페르소나 뒤에 진정한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할 것이라고 느껴 특정 페르소나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페르소나와 자신의 숨겨진 모습 사이의 차이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의 페르소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진정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연예인이 경험하는 심리 스트레스와 그 해결책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예인의 마음 건강, 스트레스 관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 또한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데 언론 노출에 대한 불안, 연예인들이 마음 편하게 받을 만한 의료기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찾지 못한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예인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연예인 여러분들 역시 적극적으로 마음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길 바랍니다. 자살 예방 10가지 자가 수칙입니다. 1.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멈추세요. 2. 지금 자살할 때 쓰려고 했던 물건을 치워버려요. 3.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아요. 욱하는 마음이 들거나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4. 지금 당장의 문제에만 집중하세요. 한 번에 전부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5. 잘 될 거야. 괜찮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주문을 외워요. 6. 나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7.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8. 혼자 있지 말아요. 누군가와 함께 해요. 9.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거나 보건복지 콜센터, 생명의 전화에 전화하세요. 10.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날 약속을 지금 예약하세요. 혹시라도 당신이 심한 감정적 고통에 휩싸여 극단적인 생각이 지속된다면 이 자가수칙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